쓸쓸한 시간. 도시의 심장박동이 느리게 뛰는 시각. 3시 17분. 채원은 메모장 첫 줄에 숫자를 적어 넣었다. 왜 3시 17분일까?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만약 사실이라면 왜 그는 침묵을 선택했을까? 그날 밤 그녀의 취재는 조용히 그러나 필연처럼 시작되었다. 장면 1. 병원 지하 1층. 서명을 남긴 사람. 서울 동북부의 이식 전문 상급 종합병원. 채원은 익명의 병원 관계자에게 안내되어 지하 1층 기부센터로 내려갔다. 벽에는 회색 금속판이 걸려 있었고 거기엔 무수한 이니셜이 박혀 있었다. 간호사는 금속판에 박힌 작은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었다. YB0317. 이니셜인가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당일 새벽에 서류가 들어왔어요. 도착한 시간도 3시 17분. 정말 그 YB가. 간호사는 끝내 답하지 않았다. 대신 기부 원문을 보여주었다. 명시된 조항은 단 하나. 수혜자의 익명 보장을 최우선한다. 그리고 똑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었다. 마치 지우개로 지운 흔적처럼 강조된 같은 문장이 2줄. 이식 대기 중인 환자 이서하 28. 기록에는 그가 2년 넘게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투병해왔다는 사실이 덤덤히 적혀 있었다. 안정시에도 100을 넘나드는 심박수. 일상은 숨가쁜 곡의 클라이맥스로만 이루어진 무대 같았다. 그 환자분, 실은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러브빈 7기였죠. 그 팬덤 배지. 수술 당일도 꼭 쥐고 있었어요. 채원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그저 팬일 뿐이었나?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나? 장면 2. 편지 한 장. 시작점의 좌표. 서아의 어머니가 보여준 건 보라색 봉투에 든 편지였다. 봉투 뒷면에는 가장 작은 글씨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대신 마음만 받아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3줄. 서하 씨. 당신의 심장은 잠시 쉬고 있을 뿐입니다. 무대에서 제가 숨을 고르는 그 찰나처럼요. 3분 17초. 호흡을 맞춰드리겠습니다. Y. 채원은 핸드폰으로 김용빈의 신곡 플레이 타임을 검색했다. 무려 3분 17초. 재생 버튼을 누르니 오프닝 스트링이 서늘하게 깔리고 드럼이 심장의 궤적을 따라 뛰었다. 3시 17분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치밀한 암호일까? 장면 3. 침묵의 계약. 기부 서류의 말미에는 특이한 단서가 있었다. 공개를 원치 않음. 대외적으로는 팬클럽 익명 기부로 표기. 왜 숨겼을까? 미담으로 포장되어도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을 이야기 아닌가. 채원이 만난 공연기획자는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침묵이 가장 어려운 플레이일 때가 있습니다. 후원자는 언제나 무대의 중앙으로 불려나오죠. 그는 아마 자신보다 환자를 주인공으로 남겨두고 싶었을 겁니다. 채원은 취재 수첩에 적었다. 침묵의 미합, 무대 밖의 박수. 장면 4. 빗속의 공항. 그날의 기억. 사건의 열쇠는 인천국제공항이었다. 1년 전 초겨울, 촬영팀과 팬들이 모여들던 그날, 소나기가 뜻밖의 쏟아져 경호 라인이 흔들렸다. 각종 카메라와 함성이 뒤엉키던 순간, 앞으로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누군가 균형을 잃었다. 철제 펜스가 끽 소리를 내며 밀렸고 김용빈이 몸을 틀어 한 아이를 부둥켜 안았다. 그 아이의 누나가 있었다. 흰 마스크, 살짝 떨리는 손. 펜스가 다시 들이닥칠 때 그녀가 그를 받치듯 밀어냈다. 어지러움에 주저앉은 순간 그의 눈에 러브빈 배지가 번쩍였다. 샵 317. 그날을 회상하는 경호원의 말은 이랬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아마 다쳤을 겁니다. 그때 그는 무대는 여러분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그 가족과 연락처를 바꾸었죠. 그게 서하 가족이었습니다. 장면 5. 두 사람의 인연. 한 곡의 호흡. 서하는 이식 대기 명단에 올랐다가 신부전성 쇼크로 몇 차례 응급실을 드나들었다. 그때마다 봉투는 조용히 병원 문 앞에 도착했다. YB0317이라는 초소형 스탬프가 찍힌 영수증과 함께. 금액은 점점 커졌다. 응급처치비, 인공심실보조장치 임대료, 고가의 면역억제제, 보호자 숙식비까지.
지불 시각은 항상 새벽 3시 17분. 마치 누군가 알람을 맞춰두고 누르는 듯한 정확함. 밤마다 그는 어쩌면 무대에서 수천 번 맞추어 온 브리지의 호흡처럼 한 사람의 생을 박자에 맞추고 있었다. 장면 6. 갈등.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병원 윤리위원회는 한 번 멈춰 세웠다. 환자의 자율성과 기부자의 익명성이 대치했다. 지원은 감사하지만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선의를 빌미로 환자 선택이 왜곡되면 안 된다. 그 무렵 서한은 수술을 거부하려 했다. 이건 제 삶의 빚이 되어 저만을 위해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 그 무대 뒤에 서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울었다. 누가 도왔든 네가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봉투가 도착했다.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숨 고르기를 멈추는 날까지. Y. 장면 7. 기자의 질문. 진짜 물어야 할 말은 무엇인가? 채원은 마침내 매니지먼트를 통해 질문서를 전달했다. 돌이켜보면 단 하나의 문장만이 진심이었다. 당신은 왜 공개하지 않았나요?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세 문장이었다. 한 사람의 삶이 기사 제목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그 사람에게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언뜻 보면 완곡한 회피. 그러나 채원은 이상하게도 그 문장이 한편이 가사처럼 들렸다. 자신을 낮추는 방식의 고백. 장면 8. 수술날. 3시 17분. 수술은 난이도 높은 심장 이식으로 예정되었다. 도너와 레시피언트의 교차 적합성이 기적처럼 맞아떨어진 날. 수술실 앞 전광판의 초침이 3시 17분을 가리켰다. 병원의 규정상 새벽에 수술이 시작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날 밤 3시 17분. 기부금의 최종 정산이 병원 계좌로 들어왔다. 전광판은 단지 날짜와 시간을 표시했을 뿐이지만 그 숫자는 그날도 운율처럼 암호처럼 모두의 뇌리에 새겨졌다. 채원은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하얀 마스크를 쓴 누군가를 보았다. 검은 모자챙 아래로 눈만 드러난 사람. 그는 수술실 쪽으로 고개를 숙였고 잠시 가슴에 오른손을 얹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등을 돌렸다. 보디가드도 카메라도 없었다. 누군가 말했듯 무대 밖의 박수는 침묵으로만 들렸다. 장면 9. 반전. 기부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수술 성공 소식이 전해진 날 오후 병원 로비에는 조용한 환호가 일었다. 간호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귓속말을 했다. 맥박이 안정됐대요. 그때 로비 스크린에 뜻밖의 자막이 흘렀다. 러브빈 팬클럽 긴급 공지. 3시 17분 챌린지 종료 보고. 3분 17초 동안 심장박동 소리를 녹음해 샵 317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후원금이 적립되는 캠페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YB0317위 돈만이 아니라 팬들의 초단위 호흡이 은밀하게 모여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시작했고 누군가가 호흡을 이어받았고 누군가는 그 호흡이 모여 한 사람의 새로운 심장이 되기를 바랐다. 그 누군가의 이니셜이 YB였을 뿐. 장면 10. 더 큰 반전. 사실 처음 도운 사람은 서아의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수술 뒤 3일째 되는 날 작은 고백을 내놓았다. 처음 병원비를 대신 내준 사람은 우리 집 맞은편 조용한 청년이었어요. 늘 캡 모자를 눌러쓰고 밤마다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흥얼거리던. 우린 그가 단지 성실한 배달 라이더인 줄만 알았죠. 그 청년은 한 번도 자신의 성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사하는 날 문 앞에 놓고 간 봉투 안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박자는 제가 끊었어요. 브릿지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달 뒤 YB0317이 등장했다. 마치 첫 박자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넘겨받은 것처럼. 채원은 무릎 위 노트에 분산된 선에 합주되는 구조라고 적었다. 하나의 선의가 합창이 되면 주인공은 사라지고 호흡만 남는다. 이 이야기는 모양을 바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장면 11. 공개 여부. 기자회견장. 빈 의자. 세간의 추궁이 정점에 달하자 매니지먼트는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하지만 무대 중앙엔 빈 의자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사회자가 말했다. 당사자는 오늘 무대에 서지 않습니다. 그는 무대에서 노래로 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스크린에 가사가 뜨기 시작했다. 내가 멈춰 선 밤이면 누군가 나 대신 박동을 이어준다. 그대가 쉬어도 괜찮아. 난 끝까지 박자를 지켜줄게. 3분 17초. 우리가 함께 쉬어가는 시간. 스크린 아래 작은 자막. 수혜자와 가족의 익명을 지켜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기자회견은 3분 17초 만에 종료되었다. 이상하리만큼 짧고 정교한 클라이맥스. 박수도 야유도 아닌 침묵이 회의장을 채웠다. 그 침묵이야말로 이번 사건의 정확한 비평처럼 느껴졌다. 작년 12, 사후, 새로운 리듬. 서한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심전도 모니터에 뜨는 리드미컬한 톱니는 이제 더 이상 비상벨이 아니다. 간호사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서한은 웃으며 대답했다. 박자가 분명한 트로트요. 간호사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그럼 매일 3분 17초 재생 리스트를 만들까요? 병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채원은 기사 마감 버튼을 누르기 전에 노트북을 덮었다. 이걸 보도하면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내일을 견딜 힘을 얻을 것이다. 기자의 오래된 질문이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위해 쓰는가? 그녀는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무대 바깥에서 울리는 박수는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호흡이다. 그리고 업로드를 눌렀다. 보도가 나간 지 37분 뒤 채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조심스럽게 받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기사를 봤습니다. 한 가지 정정할 게 있어요. 제가 한 건 첫 박자를 끄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들의 박수였어요. 혹시 성함을 필요하지 않아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3분 17초. 고맙습니다. 뚝. 통화는 짧았다. 마치 정해진 트랙 타임처럼. 채원은 창밖을 보았다. 도시의 심장박동은 다시 분주해지고 있었다. 선의의 얼굴은 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자의 역할은 때로는 얼굴 없는 합주를 기록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몇 달 뒤 소극장 팬미팅. 무대 조명이 어두워지고 스크린에 짧은 영상이 떴다. 배경음은 심장박동을 닮은 퍼커션. 카메라가 천천히 병실 창밖 빛을 잡아끈다. 그리고 한 남자의 뒷모습, 달라진 걸음. 그러나 아직 어색한 균형. 내레이션이 속삭인다. 그저 러브빈 팬일 뿐인가? 아닙니다. 러브빈은 호흡의 이름입니다. 관객의 어딘가에서 누군가 작게 울음을 삼켰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펼쳤다. 그리고 무대 중앙, 마이크 앞에 한 사람이 섰다. 그는 입을 뗐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호흡만 맞춰주세요. 오늘 3분 17초는 여러분 것입니다. 조명이 켜지자 객석 전체가 일어섰다. 박수는 처음엔 어지러이 흩어졌다. 이내 하나의 박자를 찾았다. 둥, 둥, 둥. 누군가의 심장처럼 공동의 리듬이 객석을 타고 번졌다. 그리고 그날 카메라에 잡힌 건 한 사람의 눈물도 한 사람의 이름도 아니었다. 오직 함께 나눈 호흡이었다. 그저 러브빈 팬일 뿐인가? 이 질문은 이제 이렇게 바뀐다. 우리는 누구의 박자를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익명의 선의가 합창이 되는 구조. 한 곡의 호흡이 한 사람의 생으로 변하는 순간 주인공은 늘 뒤로 물러선다. 그 빈자리엔 우리의 박수가 앉는다. 보도 제목이 끝나도 서사의 박동은 계속된다. 3분 17초를 넓히면 하루가 되고 계절이 되고 삶이 된다. 오늘 밤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알람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3시 17분. 그리고 누군가는 그 시간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누군가의 회복을 빈다.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누군가는 무대 밖에서 박자를 지킨다. 이 서사는 그렇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합창이 된다. 그리고 그 합창의 이름은 아마 오래도록 러브빈일 것이다.